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미국 대선 변수 때문에 출렁출렁 하는 모습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번에는 바이든의 재선 포기.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뭐 전 세계, 그다음에 미국 시장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판단되는데요. 자, 정말 그런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금융투자가 매수를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얘들 낌새가 조금 심상치 않게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조만간 분위기가 좀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종목군 간의 움직임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반등 포인트가 임박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금융주를 비롯한 방어주들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을 버티게 만든 것들이 이제 금융섹터죠. 요쪽의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좀 됐고요. 또 실적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따지고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등 시점이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아래쪽 이제 61선의 지지를 받고 이제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2750포인트까지 밀려온 모습이었고, 이 전고점 근처대가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이제 지지권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현재 데드크로스 나왔죠. 네,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 또는 살짝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00포인트까지 일시적 반등을 노려보고요. 그리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주 후반부부터 반등을 좀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화요일, 내일 정도까지 옆으로 좀 눕다가 반등을 시작하게 됐을 때 2800 살짝 넘어서는 자리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자, 단기적 저항대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RSI 지표가 여기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리면서 이제 완벽한 반등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꼬리가 조금 약하죠. 오늘 분봉상을 보시면은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금융투자나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이제 막판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떨궈주는 모습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갔다라면 좀 더 분위기 괜찮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천천히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 포지션에서 물량을 풀어낸 것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다만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확대해줬다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등이 없었어요. 네, 반등이 나오는 척하면서 진행되다가 반등이 없었고,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아니죠. 2차전지하고 그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일단 중소형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이어서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차트 모양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같은 경우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지선을 진행되는 모습인데, 요거는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가더라도 지지선에 막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이 바이든의 사태,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어떤 재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2차전지 쪽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공장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좋아져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조지아 쪽에 공장 짓고 있는데, 전기차 쪽에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걸 하이브리드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GM하고 짓기로 했었던 공장을 또 이제 지금 중단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부담감이 조금 나와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빠지고 내려가면 이제 이런 과도기적인 국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물결이 몰아칠 때 그 흐름들을 잘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였어요. 800억 정도 매도 나온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거 없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18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거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쭉 떨어진 모습에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은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괜찮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한 2시경부터 빵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쪽에 매수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매수가 들어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쪽에 집중되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즉 수급 동향이 거의 팽팽하게 움직임이고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끄집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수만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는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정말 던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끝났다 생각해서 팔고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고 나가는 거 이제 끝났다. 이제는 여기서 도망치겠다. 이거랑 우리가 인연을 끊어내겠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1.6% 내렸습니다. 뭐 이거 더 내려도 된다고 했죠. 8만원까지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8만원까지 내리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은 RSI 지표가 이제 하단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더 내릴 수 있어요. 여기 8만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내리게 되면은 이제 지수 포인트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자, 하이닉스는 2% 정도 떨어졌는데 205,000원, 20만원대 지지를 해주네요. 그냥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더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밀리면 이제 19만원 또는 18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쪽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더 많이 밀리는 거. 오늘 저가가 이제 오늘 저가가 종가죠. 네.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328,500원, 328,000원이 오늘 저가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SDI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네, 종가가 저가로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342,000원이, 네, 저가인데, 342,500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네, 319,000원이 저가인데, 32만원. 이렇게 돼서, 그냥 저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저가가 종가다.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이쪽이 문제죠.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 빠질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방어주가 움직입니다. 네, 금리 인하된다는데 도대체 웬 은행주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주사들, 네, 지주사, 삼성물산, 밸류업 관련한 부분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네, 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렸을 수도 있어요. 얘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조금 이제 아침보다 좀 낫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 예상치 되고 있는 것들, 실적 좋을 거 전망되는 거, 이제 중공업 관련주들, 네, 현대중공업 오늘 17만원 넘어갔죠.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신고가 나타나면서 18만원대 넘어갑니다. 시청도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조선 관련한 섹터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되고 오늘 게임주도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밀리지 않았고 넷마블 같은 경우 실적 좋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치고 좀 넘어가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주도 움직임들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화장품 애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들 나오고 있어서 다 나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처참합니다. 네, 에코프로 보면 6.6%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4.89%, 그 다음에 알테오젠, HM이 다 빠졌고요. 삼천장제약, 그 다음에 엔캠, 리노공업, 뭐 HPSP, 뭐 할 것 없이 다 밀렸습니다. 근데 게임주, 펄어비스 지금 이제 잘 버텼어요. 네, 그런 모습 좀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좀 버티는 애들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빠졌고요. 원익 IPS 7%, 아침보다 좀 낮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는 모습. 테크윙,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테크윙이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다음에 솔브레인 이런 것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이 좀 임박해 있는 구간까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요 정도라면은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을 때 반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약간 네, 반등 포인트가 좀 있기는 있는데 뭔가 약간 좀 네,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넥슨 게임주의 움직임들이 실적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212개 종목 상승, 676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9개 종목 상승, 1220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처음에는 20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900개 정도로 한 100개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숫자도 지금 원래 500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 한 60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6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다. 네, 한 100개 정도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이 에버다임? 네, 요것도 뭔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네, 슬쩍 올라갔네요. 네, 요즘에 현대 들어간 것도 잘 가요. 뭔지 모르지만. 네, CG트로닉스, 데모,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데 시총이 다 작죠? 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 작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 중소형주 위주의 오늘 장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9%대까지 상승한 종목은 28개. 평상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올라갔을 것 같은데 1.3에서 1.7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되고요. 아침에는 4%까지 빠져 있었던 하락 종목 숫자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락은 스마트 솔루션주, 그 다음에 한국 유니온 제약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도 좀 하락이 좀 많이 있네요. 대부분이 이제 중성주죠. 네. 그 다음에 9%대까지 보시면 9%대까지 하락한 게 제법 많이 있어요. 18개. 네. 1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오늘 아침에 4%대였는데 이것도 늘어났네요. 4.0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늘어났네요. 아이고, 1.7에서 4.3이면은 그냥 네, 2.6 정도 나오는 거죠? 2.6 맞나요? 네. 2.6 1.7에서 2.6 맞죠? 2.6 네. 마이너스 2.6 정도. 근데 제 계좌 보니까 저는 1.5 정도? 1.56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마이너스 1.56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타격을 크게 받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2%가 넘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올라온 것도 제법 믿거든요. 네, 오늘 뭐 한정 KPS 같은 경우도 뭐 5%대 이상 상승해 줬고요. 자동차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요,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기아 뭐 0.3%대고요. 현대차 1.5%, 뭐 모비스 0.8, EUP가 2% 정도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1.6%, 우선주 1.8%, 하이닉스 2%, 이 정도면은, 네, 다른 것도 올라온 것도 대체적으로 좀, 찜뽕해가지고요. 또 조선주 섹터들 좀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합치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가 넘진 않거든요, 저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정도 나왔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를 오늘은 피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이너스 뭐 1%대, 2%대, 이 정도면 오늘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막 3%, 4% 막 이래버리면 좀 애매하긴 한데, 마이너스 1, 2% 정도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피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적 움직임은요. 네, 곧버스 매수가 있었고요. 레버리지 다 갖다 팔았고요. 현대차 매도가 좀 있고 삼성전자 매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재밌는 건 오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보시면 곧버스를 팔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셀트리온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ETF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수를 계속 진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반등 포인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오늘 팔아먹은 쪽은 투신 쪽에 있겠죠. 네, 투신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연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존재의 이유를 모르죠. 네, 뭐 이런 것들, 뭐 사모펀드, 삼성전자 이런 것도 팔아먹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들어가 있고요. 기관 통계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매도가 좀 많은 편으로 집계가 좀 되긴 됐는데 걔네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바닥 냄새를 맡았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반등 포인트는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등이 바로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내일 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정도부터 반등이 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가 매매하기가 좀 적당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잘 참으세요. 일단 떨어지는 동안은 계속 참으셔야 돼요. 일단 뭐 사고 싶은 건 계속 많겠죠. 뭐 분할 접근하든 뭐 대빵 접근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일단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야 됩니다. 잘 참고 반등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달라드시면 그 시점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까 2시까지만 하더라도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매도를 좀 전환이 됐어요. 여기 2시 30분까지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잖아요. 근데 확정으로 봐서는 조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이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순매수 전환
보장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작 300억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자, SDI나 에코프로 BM, LGN 솔루션 등등등으로 매도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계속적으로 좀 네,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뒤집지 못하면은 이 반등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도 다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추세가 그래도 우상향으로 접혀 있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분위기적으로는 굉장히 침울하고 나쁠 것 같아 보이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조금 기다려 보면서요. 조금만 더 여유를 찾아보세요. 네, 일단 수익이 많이 나온 그 부분에서 조금 내놓는다. 네, 조금 반납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더 어려운 구간, 더 심한 구간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도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자, 그래도 힘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오세요. 저녁 9시에 시작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꼭 시청하시고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반등은 곧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한번 뵙도록 하죠.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뵙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